안녕하세요. 김효수 박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개조식 연구, 어떤 식으로 연구를 구성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도서관 아이디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예, 종종 뵙니다. 그거는 자료 수집하는 연습이 안 됐다는 거죠. 자료 수집하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찾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리합니다. 찾는 단계에서는 열심히 찾는 것만 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만 합니다. 자, 찾는 단계에서 정리하려고 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찾고 일단 정리하고 그게 끝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찾고 그런 단계를 거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방대한 자료의 양에 압도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시면 되도록이면 찾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계 분석 같은 방법을 찾으실 때는 영문 구글 사이트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예, 실제로. 예,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되도록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통해서 학술 DB를 찾도록 노력하죠. 네. 왜냐면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작권 있는 거 예를 들면 구글 스칼라에서 없겠죠. 네, 그래서 되도록 학교 도서관을 쓰시도록 하고 우리나라 논문들은 대부분 리스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DBPR나 키스나 뭐 예를 들면 그 교보나 이런 예를 들면 DB를 각각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거기에 있는 것들이 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검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리스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된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된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영문 아티클들이 우리나라에서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사회과학 쪽에 굉장히 뭐 유명한 예를 들면 사이익인포 이런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는 접속되는 학교가 몇 군데 없어요. 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성대에서 됐던 것 같고 아무튼 뭐 몇 군데 없는데 그런 데에서 보면 좋은 아티클들이 많은데 그 뭐 어쩔 수 없이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내가 찾은 연구가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찾은 거 아니다. 이렇게 감안하시면 될 거예요. 특히 영문 쪽에는 예를 들면 취약한 점이 많다. 그런 거 생각하시고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예를 들면 친구다. 예를 들면 뭐 유학 가 있는 누군가와 예를 들면 연결이 된다. 그분에서 부탁해서 예를 들면 그 학교에서 대부분 미국 학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비싼 것도 다 갖추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찾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영문 쪽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글 쪽은 리스를 찾으면 대부분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검색해서 재빨리 리뷰를 하고 수집하는 단계를 보시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리스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해외 학술 DB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 보면 어, 앱스코스트가 있고 보통 학교들은 PQDT가 있습니다. 근데 PQDT 같은 경우는 Professor Dissertation and Thesis라고 해서 대부분 학위 논문은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인터내셔널 버전만 뭐 PQDT 뭐 인터내셔널인가 그렇게 해서 인터내셔널만 되고 음, 원래 미국 쪽 학교들은 이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학위 논문은 사실 길어서 대부분 학위 논문은 또 학술지로 나오니까 뭐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제약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웹 오브 사이언스나 이런 기타 전문 DB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학술 DB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개별 연구를 특정한 연구를 예를 들면 찾고 싶으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대학 도서관에서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찾으시는지 한번 자, 그 다음에 포털 이런데 예를 들어 안 그러면 어 포털이나 포털에서는 뭐 학술 DB 없는 연구 보고서나 패널 데이터나 통계 자료 이런 걸 찾으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각 국책 연구소나 이런 데 연구소에 들어가서 찾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제가 한양대 선생님의 아이디를 뭐 빌려 쓰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음, 여러 데이터베이스 특정 연구를 내가 예를 들면은 알고 싶다. 그래서 특정 연구의 제목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그 특정 연구를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 여기에다가 그냥 그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제목을 얻으려고 일부러 그냥 키워드를 넣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찾고 싶은 연구다. 근데 어느 데이터베이스, 미국,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리스만 찾으면 되는데 외국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이 연구만 찾고 싶다. 그러면 보통 대학 도서관 초기 화면에 와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위에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게 보면 같은 회사가 아니죠. 스코프스라는 회사,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회사, 아마 이 한양대 같은 경우에 앞쪽에 앱스코스트가 있을 테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엔드노트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도 여기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학교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각각 찾아 들어가서 볼 필요 없이 특정 연구를 찾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검색 대상은 제가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를 설계를 할 때 맨 처음에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거를 단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통은 조합을 해서 이용하죠. 예, 보통은 조합을 해서 이용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자,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 학대 폭력, 아동학대, 아, 아동학대, 학대, 폭력, 그 다음에 비행.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어디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얘가 찾았는지 조금 체계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상세 검색을 통해서 찾게 되죠. 그래서 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자,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백스페이스, 키보드에 보면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가운데가 살짝 떨어진 바예요. 두 개 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는 아동학대 학대 폭력 저 중에 하나라도 이거 해서 그 다음에 비행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비행은 기본으로 놓고 비행과 아동학대, 비행대 학대, 비행과 비행과 폭력 요게 논문명에 나온 걸 찾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언제 하든지 간에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좀 전에 쓴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검색 도움말을 찍고 들어왔죠. 검색 도움말 찍고 들어오면 검색 촉구 연산자 기능을 지원한다고 했죠. 제가 아까 요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5월을 쓴 겁니다. 5월. 5월을 써서 한 거고 다른 연산자들도 활용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식의 예를 들면 그리고 항상 검색을 하시면 메모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어디서 뭘 찾았지, 언제 어디서 뭘 찾았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리스에서 논문명으로 했구나. 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다른 형태
논문명으로 여기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자, 논문명 말고 주제명으로도 할 수 있으시죠. 한쪽은 논문명, 한쪽은 주제명으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합을 해서 시도를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목을 보면서 재빠르게 스킵을 하면서 보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키워드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학대 아동의 학업적 탄력성이 비행과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 있네. 자, 피학대학의 학업적 탄력성이네요. 학업적 탄력성. 그래서 독립변수, 학업적 탄력성, 종속변수가 비행과 학교폭력이죠. 그래서 내용부하고 차이,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행에 대해서 얘기했을 테니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연구는, 관계성은 아니고 내가 비행과 폭력에 대한 내용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여기서 원문 보기를 통해서 원문은 따로 저장을 하고 이거는 엔드노트로 내보내기로 해서 마크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비행천재의 신체적 아동 학대 경험과 폭력 행동에 관한 사례 연구. 이건 보니까 사례 연구라고 했으니까 실정 연구네요. 내 연구에 쓰기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예, 왜냐면 이런 연구들은 보통 이론적 배경을 깊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전개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중복 발생, 아동학대도 있고요. 가정폭력이네요. 중복 발생이 아동 청소년 비행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이거 뭔가 비슷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해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는 것도, 원문 저장하는 것도 한꺼번에 저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체학대 및 가정폭력의 중복 발생과 아동의 비행 궤적의 강의하고, 이것도 비슷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신 연구부터 하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보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내보내서 엔드노트로 내보내고, 여기에서 논문을 내려받으셔서 적정한 폴더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로그인 안 했더니 돈 달라고 하네요. 네, 네, 여기도 다운받으시면 되고, 논문 볼 때는 바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지금 제목만 보고 대략적으로 일단 수집을 하죠. 왜냐면 지금은 수집하는 단계니까. 네. 그래서 정리는 나중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료 수집 규모는 제가 보통은 아, 지난번에 개조식 설명할 때 얘기드린 아동학대 비행에 미치는 학교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면 자, 우리가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학교 적응 비행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동학대 학교 적응, 아동학대와 비행, 학교 적응과 비행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5개, 20개라고 할 것 같으면 아동학대에 관한 거 15개, 20개, 이거 15, 20, 15, 20 관계에 대한 거 15, 20, 15, 20, 15, 20. 이 정도 모으시면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또 찾으면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리뷰에서 정리하는 단계를 보시면 자, 일단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열어보면서 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단계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서론과 이론적 배경의 대부분이 완성이 돼요. 우리가 개조식을 통해서 이미 골격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골격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개조식에다 갖다 붙이면 그게 서론이 되는 거고 그게 이론적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뭘 정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연구 가능성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변수간 상관 3 넘는 거를 예를 들면 연구를 하시라고 했죠. 그 변수간 상관에 대해서 각 연구들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컨펌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척도를 정리하겠죠. 내가 실제로 예를 들면 연구를 수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출처가 있고 이론과 유행 구조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문항이 존재하는지 뭐 어떤 척도 예를 들면 좋다라는 건 아는데 문항이 없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항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문항이 뭐 30개, 40개 이런 거는 쓰지를 마세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5개에서 10개 정도 적은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좋은 척도들 중에도 그런 걸 아셔서
풀 스케일로 뭐 100개, 200개 문항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숏 버전으로 이렇게 뭐 적은 문항 수로 예를 들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척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배려가 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적은 문항의 척도를 갖다 쓰시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론 정리. 왜냐면 연구를 예를 들면 수행을 하려면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예를 들면 뭔가 딱뭐 관통해서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어떤 교수님들은 야, 네 시어리가 뭐야? 뭐 예를 들면 너는 어떤 이론에 해서 연구를 했어? 없으면 연구를 못, 그걸 수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서론은 정리할 부분은 뭐냐면 서론은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서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장하는 것에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정의, 정의와 그 다음에 변수 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론적 배경하고 살짝 겹치긴 하는데 서론에서는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 간 관계가 있다 없다. 예를 들면 분석 결과 선행 연구에서 분석 결과 얘는 얘한테 영향을 미친다. 아동학대가 학교정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학대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정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예를 들면 선행 연구의 실증 결과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서론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통계치 같은 거, 아동학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아동학대의 심각성. 요즘에 아이들 뭐 예를 들면 그런 문제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촉법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큰 문제들. 그래서 아동학대는, 죄송합니다. 비행 이런 것들 보면, 비행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뭐 데이터를 봤었는데요. 비행은 살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의 심각성은 사실은 늘어나는 추세죠.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은 차량을 뭐 절도를 해가지고 뭐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예를 들면 뭐 사고를 내고 예를 들면 운전하고 다닌다거나 그런 것들. 예, 사실은 언론에서 좀 과장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은 사실은 통계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론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론적 배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정의, 요인 구조, 그 다음에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요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정의가 있는데, 누구는 뭐 얘기했고, 누구는 뭔 얘기했고, 누구는 뭔 얘기했고, 언제쯤에 뭔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인 구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해주면 정의를 해주면서 유행구조를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련 이론이 같이 나오겠죠. 관련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척도도 예를 들면 얘기해 줄 수 있으면 하는데, 보통 변수관 관계하고 선행형의 검표는 같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적 배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의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거 그냥 갖다가 베껴놓고 나중에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역을 하시면 되겠죠. 교수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교수님이 다 드러내라고 예를 들면 이거 필요 없어 저거 필요 없어 예를 들면 다시 써와 그래 버리면 의역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교수님한테 갈 때는 학위 논문 경우에요. 교수님한테 갈 때는 그냥 뺏긴 거 그냥 그대로 갖고 가세요. 교수님은 갖고 갔을 때 이거 일단 카피킬로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 없거든요. 보고 괜찮다. 괜찮네. 예를 들면 그냥 이거 쓰자라고 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의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 교수님께 갖다 드린 정도의 퀄리티에 맞게 의역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연구 방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뭐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에 비해서는 뭐 연구 방법에서 예를 들면 그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정리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타당도라든가 예를 들면 요인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든가 신뢰도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든가 안 그러면 여기에서 본 요런 것들 요런 정보들 이 척도와 관련된 예를 들면 출처는 누구고 이론은 어떤 이론을 했고 요인 구조는 어땠고 예를 들면 문항들은 어땠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 방법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연구 방법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연구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리를 하시면 되고, 네. 근데 결과에서는 사실 뭐 선행 연구를 통해서 크게 정리할 건 없는데요. 그냥 요거는 내가 예를 들면 보고 베낄 수 있는 괜찮은 연구들을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왜냐면 표 방식, 표 모양이라든가 뭐 연구 결과를 기술하는 순서, 연구 결과를 기술하는 순서는 지난 개주식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뭐 정해진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개별 특정 기법을 썼을 때는 그 특정 기법을 썼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사람들이 논리를 전개를 해나가는지, 연구 결과를 전개를 해나가는지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참조할 수 있는 연구를 찾아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결론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인용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내 연구를 요약하고 내 연구에서 시사점을 찾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구에 유사한 연구에서 그 연구는 결과에서 시사점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그리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한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정리를 해나가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예를 들면 결론 부분을 전개하고 예를 들면 의미를 도출해내는지 그런 부분이 괜찮은 게 있으면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실습이라고 써놨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학대 학교적응 비행이라고 하면 각각에 대해서 15개, 20개, 관계에 대해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 수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데, 정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메모장이나 MS 워드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DF, PDF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실 수도 있고요. 평소에 예를 들면 공부하실 때, 내가 직접 지금 연구하는 단계는 아니다. 예를 들면, 그냥, 그냥 공부하는 단계다라고 하시면 PDF에다가 개조시 연습하면서 이런 식으로 메모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서 엑셀 같은 데다가 나중을 위해서 정리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엔드노트를 위해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연결이 안 돼. 지난번에 개조식 해서, 개조식을 만들면, 요거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이제 연구를 했던 건데요. 제 학위 논문 했던 건데, 이렇게 개조식을 하신 다음에, 개조식을 해놓은 이유가, 이 개조식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연구들을 보다가, 아, 이 내용은 1.2에 필요한 내용이구나. 뭐냐면, 선행 연구 검토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연구구나 해서 이렇게 그냥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어디냐면 62라고 했는데 제가 헌터잉 슈밋 책에서 제가 메타 분석을 학위 논문을 썼는데 헌터잉 슈밋에서 대부분 가져와서 페이지만 있는 건 헌터잉 슈밋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1.2에 쓸만하네? 갖다 놓고 이 부분 1.3에 쓸만하네? 해서 갖다 놓고 이게 틀이 없다면 이게 애들을 정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개조식이 그래서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요거 파일이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예, 뭐 저작권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텍스트를 정리하실 때 이런 식으로 요 순서에 맞춰서 정리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얘들을 정리하다 보면 선행 연구들을 수집해서 검토하면서 정리하다 보면 이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개조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로 얘를 이용해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는 선행연구 정리하다 보니까, 개조식이 잘못됐네? 개조식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정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선행연구, PDF 메모하는 거, 요런 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예,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도 있다. 다른 연구를 보면서 정리하시는데요. 옆에 창이 뜨죠. 주석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갤럭들로 제가 정리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처음에 청소년기의 중요성 왜냐하면 청소년의 불안이 또래 차이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이 굉장히 조금 길죠. 그래서 적응적 인지 정서 조절 전략, 부적응적 조절 전략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부적응적 조절 전략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불안, 대상은 청소년,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뭐예요? 불안이죠. 종속 변수는 또래 예측.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정서 조절 전략이네요. 부적응적 정서 조절 전략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의 중요성. 왜냐면 내 연구 대상이 중요하니까. 청소년을 먼저 쓰던가, 안 그러면 또래착을 먼저 쓰겠죠. 이분은 청소년에 대해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친구 관계를 하면서 또래착으로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청소년기 중요한데 청소년기 외에 친구 관계는 이렇고, 또래착이 어떻다. 청소년기의 발달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해서 연구 대상과 종속 변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쓰셨네요. 그 다음에 바로 독립 변수고 여기에서 연구를 내용을 이어가고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게 연구가 구성이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여기에 오고 보니까 이쯤에 여러 얘기를 쭉 이게 약간 조금 긴 것 같더라도 예를 들면 전진하는 느낌만 있으면 그게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매개 변수에 대한 얘기가 오고 그래서 쭉 해서 결국은 연구 문제, 요런 연구 모형을 구성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해서 이렇게 하나 올려놨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셀을 활용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엑셀을 활용하는 거는, 자, 제가 아까 서론에는 정의나 뭐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 수 있다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쓰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author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엔드노트에 다 자료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어디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오는 거고 아 이거는 보면 보니까 이건 아마도 정의겠죠. 예, 정의 아니면 intention to kit과 intention to kit이 그러니까 턴오버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턴오버 인텐션을 했는데 턴오버 인텐션이 바로 턴오버는 아닌데 턴오버 인텐션을 왜 쓰냐 턴오버를 안 쓰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퇴직한 다음에 연구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턴오버 인텐션이 턴오버를 연구하는데 괜찮다는 거는 괜찮은 이유는 턴오버의 바로 앞에 오는 단계가 턴오버 인텐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턴오버 인텐션을 연구함으로써 턴오버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 요런 내용이 있어서 예,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제가 이거를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 교수님들 코멘트가 나올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물론 당연히 연구에서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발런터리 턴오버 예를 들면 그래서 뭐 발런터리 턴오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어 발런터리 턴오버는 뭐가 있는지 예, 그런 내용 써는 것 같네요. 그리고 히스토리 오브 턴오버 스터디스 해가지고 이렇게 써는 거고 대부분 선행 연구를 위해서 제가 이제 해놓은 거고 이런 데 보시면 인트로덕션 스탯 턴오버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은근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통계청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통계청이나 예를 들면 뭐 아동복지 종사자의 퇴직률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어디서 찾겠습니까? 통계. 그래서 보이는 대로 족족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써먹기 편하겠죠. 그리고 정의 같은 것들도 은근히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정의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거 잘 정리해 두시면 이런 형태로 잘 정리 그때그때 연구 보시면서 괜찮겠는데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겠는데 엑셀 같은 데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 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그 다음에 엔드노트를 정리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좀 중요한 건데 요거 지금 참고자료 행복이라고 해 있는 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아니. 죄송합니다. 저 링크가, 예, 걸리지가 않아서 요거다. 네. 자, 선행연구를 읽다 보면, 자, 특별한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노인에 관심 있다. 노인의 행복에 관심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제가 노인의 행복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연구를 정리한 거고, 노인, 행복,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들을 대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연구에 어떤 척도가 있고, 이 연구에서 보고하는 연구들 간의 상관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김선이라는 연구에서는 보니까, 행복과 자아 탄력성에 대해서 했네요. 근데 상관은 보고하지 않았네요. 예, 상관을 보고해. 이런 의미에서 보고하시라는 거예요. 후속 연구자들을 위해서. 김영범이라는 연구에서는 보니까 행복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받기, 지원주기, 삶의 행복감, 이렇게 연구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선행 연구에서 어떤, 예를 들면, 척도를, 개념을 찾았는데, 그 개념에 보니까, 척도에 출처가 있고, 실제 문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문항 수는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아, 그러면 내가 행복을 해야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짠,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보이죠? 서운구 구제선이라는 연구 꽤 많이 쓰네요. 그 다음에 이게 L 어쩌고저쩌고 이게 읽기가 힘들어서 요 연구도 꽤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OHQ, 옥스퍼드 헬스 퀘스처너인가? 그리고 예, 요런 연구도 쓰는 거 같고, 근데 OHQ는 뭡니까? 29개나 되네요, 문항이. L 어쩌고는 4문항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서운구 구제선 꽤 쓰네요. 근데 9문항이네요. 서운구 구제선. 여기도 보면 서운구 구제선이 9문항이죠. 아,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이 문항들을 직접 또 봐야겠죠. 예, 그래서 문항들이, 여기 문항이 없네요. 여기서는 없고, 여기에 있네요. 그럼 여기 김지혜 연구에서 문항을 차지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문항밖에 안 되는 거, 여기는 문항이 없네요. 또. 여기도 없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려서 예를 들면 그 실제 문항을 보면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비교를 해서 어떤 척도를 쓰는 게 좋겠다 판단할 수 있겠죠. 큰 문제가 없다면 서구 부재선 쓰는 거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9문항이고 서구 부재선을 6문항으로 줄여서 쓰기도 하네요. 근데 요인을 하나 빼먹은 거죠. 지금 2요인, 3요인, 2요인 이렇게 되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은 권재훈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개를 쓰기도 하고 3요인으로 해서 쓰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잘 활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행복감과 다른 연구들 간의 상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 수도 있죠. 행복감과 자기효능감은, 첫 번째 연구에서는 꽤 높네요. 그런데 다른 연구에서 보니까 0.3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행복감과 자기효능감의 상관이요. 그래서 여러 연구를 보셔야 하는 이유가 이 연구는 보면 조금 꽤 높은 편이에요. 첫 번째 강미 연구는 꽤 높은 편이고 여러 연구를 같이 보셔야 된다. 강수택 연구에서는 행복과 생활만족, 심리적 행복감과 생활만족의 상관이 0.3이고 여기서도 김선 연구에서도 심리적 행복감과 생활만족도가 상관이 0.2네요. 그러면 내 연구도 하면, 저 근처에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 강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조 행복이 0.63인데 상관이, 김태형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조 행복의 상관이 0.23이네요. 그러면 굉장히 차이 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김석일의 연구에서는 아마 이거 하위요인 수준에서 사회적 지지 쪼개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0.26에서 0.39 사이, 예를 들면 이런 값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게 조금 높게 나왔구나. 그러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0.2, 0.3, 요 정도 기대할 수 있겠구나. 행복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주변에, 예를 들면은 가족이나, 예를 들면은 교회나, 안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나, 이렇게 교회, 그,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면 더 행복하다. 약간 그런 의미죠? 예, 그 상관이 한 0.23 정도는 되겠다. 그러면 내가 연구할 만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겠다. 예,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엔드노트 정리하는 거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엔드노트 같은 경우에는, 자, 엔드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엔드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시냐면 자료를 받아 제가 이거는 그냥 예시로 해서 간단하게 한 건데요. 엔드노트는 제가 이제 괜찮은 연구들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이거 보니까 2차 자료 2차 자료 활용을 굉장히 잘했네. 모범적으로 잘했네. 2차 자료 촬영한 거. IRB 표기를, 이 사람 IRB 표기를 했는데 괜찮게 잘 표기했네. 이게 전체적으로 괜찮은 연구다. 방금, 이 연구는 서론이 좋았어. 이 연구는 사전 사후 개입의 연구 디자인에서, 굉장히 예를 들면 깔끔하게 잘 썼다. 이분은 척도를 개발하셨는데 척도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내가 만약에 척도 개발 연구를 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이분 연구를 예를 들면 보고 참조할 만하구나. 이분들은 측정 도구 부분을 예를 들면 기술을 하는데 굉장히 잘했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주지형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 부분도 좋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는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여기에 있는 연구들을 여기에도 놓고 저기에도 놓고 예를 들면 링크니까 링크를 걸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보니까 초록을 잘 썼어요. 나중에 나도 초록 쓸 때 이분들을 예를 들면 적극 참조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연구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것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을 뭐 지난번에 한번 찾을 일이 있어서 해놓은 거고 연구 대상 예를 들면 노인 뭐 예를 들면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주제 이거 가출에 대한 연구 이분 보니까 가출에 대한 연구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가출에 대한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해제들 괜찮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해지들이 보통은 연구들을 뭐 체계적으로 잘 구성을 합니다. 심리학 해지에 대한 거, 그다음 이거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이 주제가 이제 자아존중감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연구 디자인에 대한 거, 이거는 매개효과 가장 많죠. 많이 수집해 놓고 많이 비교할 만한 것들. 이 중에서 괜찮은 매개효과 연구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매개효과 매개 효과, 이제 방법, 매개 효과, 모형이라고 할까요? 연구 모형. 연구 모형 중에 매개 효과를 잘한 연구. 그래서 여기 읽다 보니까, 이 연구가 예를 들면 이 연구가 예를 들면 잘한 것 같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중에 요 연구, 괜찮았구나. 내가 요 연구를 또 뺏기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통계 분석 방법, 다집단 분석, 뭐 로지스틱 판별 분석, 로지스틱, 다항 로지스틱, 뭐, 예를 들면 패널 회계인데, 로지스틱으로 했네요. 예를 들면 중급 변수가 바이너리네요. 패널 회계면서. 잠재 성장, 카이스케어, 뭐, 회계, 뭐, 예를 들면, 읽다 보면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패널 회계를 하고 싶다. 로지스틱 패널 회계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하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드노트를 쓰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요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원하는 주제 없이 평소에 공부할 때는 열심히 읽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예를 들면, 막, 타이트하게 지금처럼 뭐 15개, 20개 찾고 막 이런 예를 들면 고민하실 거 없이 그냥 대충, 뭐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 연구자다. 그러면 사회복지, 예를 들면 리스에다가 크게 사회복지 써서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사회복지 아무거나 찾으라는 거예요. 현재 예를 들면 정해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사회복지 참 5만 개 나오죠? 네, 5만 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굳이 내가 예를 들면 뭐 찾을 거 아니니까 일단 제목이나 읽어보자 이거예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자체제 변용에 관한 사회복지 사업법 재개정이네요. 이거는 법학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것도 사회복지 사업법이네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의 실태조사. 이거 실태조사네. 지방분권론가? 지방분권.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예.
이런 식으로. 예. 해서 과연 어떤 식의 예를 들면 연구들이 있는지 최근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도 최근 연구만 모아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말고 나는 사회과학만 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좁혀서 이런 식으로 서울시 N구 지역사회 의견 조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학과의 실행 과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대부분 다 생각보다 대량 연구는 별로 없고 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문헌 연구나 이런 식의 중심을 많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셔서 보시면 되고 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아까 보셨듯이 아동학대 비행을 예를 들면 보고 싶다. 나는 아동학대하고 비행에 관심이 있다. 근데 딱히 지금 연구할 건 아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제목만 보고 안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 느슨하게 공부하시면 된다. 고 말씀드리려고 뒤에 내용 정리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를 하고 자료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